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오늘 영화 속 육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영화는요. 너는 착한 아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그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지는 못하지만 알고 보면 곳곳에서 정말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빅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도 있지만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게 아이에게 학대하는 그런 행위도 함께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개할 이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는 전형적인 학대 아동 또 그것을 길러내는 학대 부모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대단히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되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학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훨씬 더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어떤 게 학대이고 또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왜 또 그런 학대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애착 유형은 어떤 형태로 발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론적인 것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학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자신 어떻게 자각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세 사람이 학대의 어떤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아야네라는 5살짜리 꼬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야네를 학대하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야네네 집 말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간다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이 학대하는 사람이나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계속 축적되는 건 뭐죠? 왜곡된 성격 형성이에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애착 유형이라고 말하거든요. 0에서 36개월에 가장 긴밀하게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그 신뢰감을 위해서 자기를 발휘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이미지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같은 것들을 확립하는데 학대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왜곡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謝って사실 별게 아닌데 이 학대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애착이 잘못 형성됨으로 해서 아이들을 자꾸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대단히 과잉보호한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통제해야 되고 아이를 그러니까 애착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대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얀의 엄마는 아무래도 상당히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혹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 분노가 엄청난 강도로 나오고, 여기서도 그냥 한 번 혼냈다가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뭐 저 정도까지 하면 할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원적으로 그 행위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이 엄마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애착 유형, 즉 자기의 자아관, 세계관, 그리고 대인관계관, 이 모든 것이 다 그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건 그래서 인간에게 애착 유형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학대가 어쩐 의미에선 대단히 나쁜 것은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서 바로 이
애착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을 왜곡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영화에서의 장면처럼 이 아얀의 엄마는 약간 불안 애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착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안정 애착, 그다음 불안 애착, 해피 애착, 혼란 애착,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이것을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영화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얀의 엄마는 조금 전형적으로 불안 애착 그리고 혼란 애착을 동시에 보이시는 분 같아요. 불안 애착은 어떤 분이냐면 말 그대로 관계가 끊어지면요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신경을 엄청 쓰죠. 이 영화에서 여러 번 엄마들하고의 모임이 보여지는데요. 그때마다 아얀의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래서 물론 해피형 애착처럼 다른 사람과 완전히 거리감을 가지고 거의 솔리토리하게 혼자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와의 모임, 다른 엄마들과의 모임도 하지 않았겠죠. 해피형들은 자기 일에 되게 몰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고집하고 다른 대인 관계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거리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냉담하죠. 그런 사람이 해피형 애착이라면 이 불안 애착은 관계를 가지지만 엄청 상대방에게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 평가에 엄청 신경 쓰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늘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더 달라붙는 그런 아이라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절대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뭔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억압하고 있다가 만만한 대상, 즉 아이에게 주로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억압된 요소를 뿜어내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각하게 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정형 애착이 당연할 거잖아요. 안정적인 유대감도 잘 가지고 되게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수용도 잘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가 수월하고, 이런 안정형 애착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형성해 나가기를 사실은 기대하실 텐데, 뭔가 조건이 많고 뭔가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단히 방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또는 아이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이 모든 요소는요 아주 큰 범주에서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그 양육 태도가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애착 유형이 결정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한 사람, 그 학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간다라는 아이예요. 여기서 간다라는 아이는 오히려 아야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모의 밑에서 자라죠. 보시다시피 간호사인 엄마는 전혀 아이를 케어하지 않고요. 의붓아버지는 늘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아이를 폭력해요. 즉 양육 태도로 보면 지배형과 방임형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반항적이 돼요. 아직 이 영화에서의 간다는 아직 어려서 부모와의 분리가 상당히 무섭고 자기가 버려질까 봐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상당히 반항적이고 그리고 밖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공격적이 되죠. 오히려 불안정 애착, 그러니까 불안한 애착 유형의 그 케어를 받았던 아야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상당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늘 이렇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되게 꺼려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양상이 많아진다면, 대별되게 간다는 이후에 그렇게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져요. 이렇게 애착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그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학대라는 이슈를 제가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그 학대가 낳은 여러 가지의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평생을 좌우하는 애착 유형을 결정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충분히 보시면 그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영상을 더 자세히 나누고 싶으면 댓글을 적어주세요.